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몸 상태가 살짝 안 좋아가지고 노캠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해온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니스타 대 화싹. 미니에서 패덱이 나온다고 하는데, 크리스 패덱은 사실 지난번 경기 때 조금 잘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매번 크리스 패덱은 사실 미니스타 관점에서는 좋은 선발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 조금 잘했더라고요. 두 경기째 지금 그래도 사람다운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닝 같은 거 많이 못 먹는 거나 뭐 이런 건 보이지만은, 어쨌든 뭐 볼넷 같은 것들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사실 뭐 한창 이제 바닥일 때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쉐인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공을 뭐 많이 던지진 않는데, 그래도 마이너리그도 일찍 졸업을 했고, 약간 좀 싹수가 보이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81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여태까지 이제 뭐 삼진 잡는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뭐 제구가 좋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좀 안 보여요. 어쨌든 화싹이 올 시즌 이제 첫 루키 투수로서 키우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양 팀의 지금 빠따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뭐 패덱을 믿는다면 미네소타를 갈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패덱한테 그렇게 뭐 좀 힘이 쏠리진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파블로 로페즈가 등판을 한다든지 다른 친구들이 나올 때는 모르겠어. 어제처럼 차라리 데이비 페스타가 나와가지고 이런 9위로 찍어 누른다 그런 게임이면은 미네소타를 신뢰를 하겠는데, 저는 지금 패덱을 믿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어서 이 경기는 그냥 저는 본다면은 뭐 언더 정도만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둘 다 어제 불펜을 좀 많이 썼다 이런 건 생각이 나긴 하네요. 자, 다음 보스턴 대 시애틀. 크로시에랑 브라이언 우가 보는데요. 둘 다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특히 이제 게럿 크로시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저번 경기 때 7.1이닝 동안 11K 1실점하고 직전 화싹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뭐 삼진 페이스라든지 여러 면모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살짝 볼넷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하지만은, 글쎄 뭐 작년에는 사실 얘가 이제 100이닝을 넘긴 게 처음이기도 하고, 기록은 좋았지만 선발로서 과연 어느 정도 단계에 있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실력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이제 게럿 크로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서번트 상으로는 되게 그냥 빨간색 일색입니다. 작년에 좀 잘했잖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이렇게 뭐 브레이킹 볼에 럼밸류가 떨어진다든지 배럴 타구 양상이 좀 많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단순하게 올 시즌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회복이 된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어제도 저번에도 이 친구의 이런 그 2차 스탯 기대 방어율이나 기대 FIB 값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랬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올 시즌에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브라이언우는, 브라이언도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죠. 근데 얘도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한 번씩 좀 원정에서 좀 고전한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얘도 홈이나 원정 편차가 조금씩 있는 편이었었어요. 당장 이제 작년에도 괜찮은 시즌을 보냈지만 홈에서 2.47, 원정 3.29였는데, 지금 이제 홈에서는 이제 1.38, 원정 4.85로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직전 경기 토론토 원정을 7이닝 3실점으로 견딘다든지, 샘프 원정 6이닝 4실점, 아주 나쁜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워낙에 이제 홈에서 잘하다 보니까 원정에 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이제 구속 같은 것들도 더 올라왔다고 하고, 작년에도 포심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게럿 크로시에 비해서는 현재로서는 약간은 뭐 미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뭐 벌써 시즌 초부터 작년에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이런 포심 페스티벌 같은 것들이 벌써 플러스 5예요. 이러다 보니까 브라이언호도 나름대로 좀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경기는 제가 어제도 얘네들 시리즈가 지금 오바 게임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어제도 에머슨 행콕 대 션 뉴컴, 이거는 그냥 오바 보기 좋은 선발들이었었고, 그 전에 이제 브라이언 베이랑 브라이스 밀러가 붙는 경기, 그 경기조차 11점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실 이 경기도 언더오버가 조금 빡세긴 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가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순전히 선발 투수의 퀄리티가 괜찮은 편도 있고, 아직 보면 저는 보스턴에 빠따가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선발 상태가 브라이언우가 조금 밀리는 감이 있는데, 빠따는 저는 지금 현재 시애틀이 조금 더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크로시에가 시애틀 타자를 좀 통제를 해준다면은, 저는 한번 언더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봄직하다 싶고요. 순전히 뭐 선발 격차 때문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은 보스턴의 승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뭐 데려가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이제 켄자 대 콜로라도 경기 있는데요. 이 경기는 어제 이제 우치가 돼가지고 오늘 하루 밀렸습니다. 오늘 더블 헤더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첫 경기고 레이건스랑 마르케스가 붙어요. 원래는 이제 레이건스가 오늘 선방 예정이었었고,
어제 이제 던지기로 했던 선수가 이제 2차전에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레이건스랑 마르케스가 붙는데 이 구도면은 사실 켄자가 굉장히 좀 편하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레이건스가 이제 직전 경기 때 디트로이트한테 4이닝 5실점으로 조금 고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올 시즌에는 뭐 볼넷 같은 것도 또 괜찮아지고 삼진은 여전히 잘 잡고 레이건스는 그냥 기대치대로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시즌 초반에 살짝 이렇게 좀 방어력이 아쉬운 점은 있기는 하다. 이닝을 조금 못 먹어준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은 여전히 켄자에서는 가장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그런 저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현재 이 콜로라도의 바다 상태를 봤을 때는 레이건스한테 아주 그냥 잠식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레이건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전에는 3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타삼진을 해주기도 하고 지금 콜로라도의 바다 상태로 레이건스한테 뭔가 유의미한 거를 거둬가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단순하게 저는 이거 레이건스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허먼 마르케스는 얘는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산 밖으로 내려오면 여태까지 기록상으로는 콜로라도의 사실상 에이스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거의 뭐 지난 2년 동안 거의 못 뛰다시피 했었고 부상 때문에 이제 뭐 작년 말미나 올 시즌 초반에 돌아와가지고 조금 해주다가 사실 첫 경기 말고는 잘한 적이 없다고 씁니다. 이후에 3경기 동안 계속 4실점, 6실점 그리고 직전 경기 땐 다저스한테 1이닝도 못 채우고 0.2이닝 만에 7실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 자체가 굉장히 안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타격이 켄자가 좀 아쉬운 거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켄자가 이렇습니다. 제가 매번 켄자에서는 바비 위트 주니어 말고는 좀 이렇게 뚜렷하게 좋은 타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14경기 동안 바비 위트 주니어의 성적이 타율이 360에다가 뭐 출루 433에다가 9득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선수들을 보면은 타율이 170이에요. 타율이 170. 출루율도 진짜 안 돼. 점수도 이거밖에 못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순전히 지금 바비 위트 주니어를 도와줄 수 있는 타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뭐 마이켈 가르시아나 이런 애들 조금 해주고 있고 뭐 면면으로 보면 파스ኳ티노나 뭐 사비 페레즈, 멜렌데즈 이름 있는 애들이 그래도 없지는 않은데 이거에 너무 올 시즌 초반에 안 좋아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과연 켄자에 빠다가 이 마르케스를 공략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뭐 요즘에 조금 그래도 좋아지곤 있어. 워낙에 좀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어제 저번 경기 때는 연장 가가지고 다 이긴 경기를 막판에 카로스 테베즈가 실점해가지고 연장까지 갔잖아요. 그래도 뭐 이기긴 이겼는데 사실 그 전에 구도보다도 오늘 이제 레이건스 대 마르케스 경기가 이게 조금 더 저는 편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선발 투수상으로 레이건스가 많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마인드여가지고 레이건스가 뭐 짧게 던지면 모르겠습니다. 한 5이닝밖에 못 던지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어지간해서는 좀 잘 버텨줄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한번 일단 뭐 켄자 사이드로 좋게 보고 있고요. 이 경기 역시나 켄자가 글쎄 또 한 번 빠다가 좀 불을 품지 못하다면은 언더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을 것도 같네요. 저는 켄자 사이드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미러키 경기인데 랜던 루프랑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붙습니다. 랜던 루프는 몇 번 말했지만 사실 선발 깜냥은 아니었었어요. 지금 근데 샌프도 이렇게 좀 마운드에 설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선발을 쓰고 있는데 바로 직전 경기 때 7이닝 2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데뷔 이후에 가장 좋은 활약을 했고 그날 뭐 삼진도 9개 잡기도 하고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 전까지 작년에는 보통 롱맨으로 많이 나오고 시즌 말미에는 좀 이게 길게 썼을 때 0.78로 좋은 활약을 해주기도 했지만은 이 정도까지 해줄 줄은 몰랐거든요. 어쨌든 시즌 초반에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기록 자체는 뭐 훌륭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요즘 경기들은 이제 6이닝, 5이닝, 7이닝 이렇게 먹으면서 쓸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비아스 마이어스 사실 작년에 그 이제 미러키가 끌어다 쓴 선발들 중에서는 가장 좀 믿을만한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작년에 143이닝 던지는 동안 방어를 2.90으로 마무리를 했었고 딱히 뭐 제구력이 뭐 좀 안 좋다든지 삼진을 못 잡는다든지 피홈런이 많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좀 이제 특히 제구가 좋았던 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이닝 소화 능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기에는 이닝이 조금 모자란다든지 기복이 종종 있었던 것들 그런 게 있었지만은 저는 일단은 마이어스가 복귀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미러키한테는 선발 로테이션에 꽤나 큰 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선수다. 작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이런 기록을 보였다고 하던데 특히 마지막 2경기 동안에 꽤나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또 피홈런 하나 맞아가지고 3런 맞아가지고 3실점을 한 게 있었지만은 2경기 모두 다 5이닝 정도 소화를 하고 공도 뭐 적지 않게 던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마이어스가 오늘도 이제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는 얼마나 좀 길게 이닝 흐르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좀 기대감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요.
사실 마이어스를 좋게 봐야지 맞기는 한데 현재 양팀의 바타 상태도 오락가락합니다. 여기는 좀 우열을 따지기가 어려워 보여.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선택하고 싶지는 않은데 8.5였으면 언더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8.5도 아니고 7.5인지라 언더 보기도 빡세고 마이어스의 이제 복귀 후의 컨디션 그게 좀 가늠이 안 돼가지고 선택하기 좀 빡세 보입니다. 어제는 제가 두 투수 로건 웹이랑 이제 프레디 페라타의 등판 이런 경기는 6.5도 언더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봤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뭐 사실 두 선발 투수들이 특히 이제 좀 프레디 페라타가 이닝을 많이 못 먹기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빠따가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언더 냄새만 살짝 맡아볼까 했는데 그냥 무섭네요 이 경기도. 자, 워싱턴 대 볼티모어 맥켄지 고바랑 포비치가 붙네요. 사실 케이드 포비치는 작년에도 뭐 볼티모어가 선발로 이렇게 좀 써보려고 많이 좀 끌어올리고 이랬었는데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볼티모어 포함해서는 아마 뭐 유망주 랭킹이 제일 높을 거예요 투수 가운데서는. 근데 이제 작년에도 5.20, 올 시즌도 6.38로 스타트가 좋지가 못하고 더구나 이제 직전 경기 때 신시내티와의 경기 때 3.1이닝 동안 3피 홈런, 7실점 이렇게 하면서 기록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맥켄지 구어는요, 얘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166이닝에 3.90이면 충분히 제 몫은 한 겁니다. 워싱턴이랑 이런 좀 안 좋은 팀에서 이 정도의 활약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고 올 시즌 초반부터 벌써 29이닝 동안 삼진 45개 지금까지 얘가 5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1등이 지금 6경기를 소화한 휠러거든요. 그 탈삼진 부분에서 지금 45개를 기록해가지고 2등인데 맥켄지오가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9이닝당 삼진 개수가 15.58개로 엄청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올 시즌에만 삼진 13번의 13번의 탈삼진 경기를 2번을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 하이 탈삼진 기록을 2번이나 이렇게 좀 세웠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맥켄지고 올 시즌에 좀 출발이 좋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공 자체가 좌완인데도 거의 100마일 가까이 뿌리는 것도 있었고 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들 자체가 삼진을 많이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초반에 좀 샌디에고에서 키우던 시절에는 두각을 못 나타냈어도 특히 이제 작년에도 이런 K%, 휘프%는 이제 그 헛스윙률이고 K%는 삼진 비율이거든요. 이런 것을 상으로 올 시즌에 최상위권에 있다. 더구나 올 시즌 좀 제구까지 잡힌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맥켄지 후고는 컨디션이 꽤나 괜찮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발면에서는 저는 고어가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볼티모어가 워낙에 이 타격 컨디션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어제도 뭐 10안타를 쳤는데 이기지도 못했고 그 전날에는 1안타에 그치기도 하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볼티모어의 홈런 컨디션이 진짜 좋았거든요. 갑자기 또 이렇게 확 주저앉아 버렸네. 이런 것들이 아쉬워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워싱턴의 배당이 조금 더 탐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선발의 격차가 좀 확연해 보이거든요. 저는 워싱턴이 그렇다고 못 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맥켄지우 같이 얘도 어느 정도 좀 유망주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얘를 완전히 좀 믿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건 맞는데 일단은 요즘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긴 해가지고 한번 워싱턴의 승사이드로 좀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볼티모어가 좌투수 상태 이렇게 좀 안 좋았다는 것도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천사 대 피츠버그 경기 타일러 앤더슨이랑 물로진스키가 붙는데 제가 그동안 피츠버그의 역배를 보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이게 매치업상으로 특히 어제 앤드류 히니와 제 코하노비치 이거 구도에선 전 히니가 굉장히 좋게 볼 만한 게 있었다고 했었고 특히 역배를 보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영마인까지 고배나서 갔는데 전부 다 잘 훌륭하게 되었었고 단순하게 그냥 일단은 피츠버그에서 저번에 뭐 베일리 폴터가 나온 경기도 이겼지만은 이 물로진스키는 얘는 이제 좀 이제 선발로는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드래프트 된 다음에 불펜 투수로 쓰이다가 올 시즌에야 돼야 이제 좀 선발로서 쓰이고 있는데 7.41로 기록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물론 뭐 피홈런이 많이 좀 없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피안타가 너무 많네요. 불펜 시절이랑 다르게 17이닝 동안 26피안타 이런 것들이 물로진스키의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많은 피안타가 문제라는 거고 선발로서는 아직은 좀 덜 연그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일러 앤더슨은 사실 첫 경기 때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5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안 좋게 시작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5이닝 2실점, 5.2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뭐 구속이나 체인지업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되게 느린 공들을 구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했을 때도 그렇고 아주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앤더슨도 얘도 이제 매년 좀 기복이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올 시즌 초반에도 기록 자체는 괜찮게 찍혀요. 이제 뭐 작년에도 이렇게 좀 FIP 같은 거 대비 ERA가 좋았다. 작년에 이제 방어율이 3.81이었는데 막판에 조금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플루크 가능성을 내다봤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기록이 굉장히 좋게 찍히네요. 지금 그리고 피츠버그의 타선 이게 문제인데 지금 앤더슨의 컨디션은 꽤나 좋아 보이는 반면 물로진스키는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천사가 타율이 10경기 동안 1할 8푼입니다. 지금 7안타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게 8경기 연속이거든요. 8경기 연속으로 7안타 이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가끔가다 이제 홈런 한 방에 터지긴 하지만은 요즘에 좀 안 좋아요. 천사가 타격이 특히. 반대로 이제 그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최근에 5경기 동안 11안타, 6안타, 11안타, 18안타, 11안타 이렇게 좀 쳐주면서 타격 생산성이 확실히 천사보다는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는 타격이 좋은 피츠버그를 앤더슨이 막아줄 거냐, 아니면 물로진스키가 천사 이런 물바다를 그래도 좀 흡수를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저는 그 사이에서 그냥 천사 승에다가 언더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피츠버그의 타격을 앤더슨이 조금 무마시킬만 하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근거는 많지는 않고요. 별다른 근거 없이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딱히 뭐 맞대거 성적이나 뭐 기록상으로도 크게 두드러지는 거는 많이는 없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찍는 느낌이 있다고 봐야 되긴 하겠죠. 그만큼 물로진스키를 좀 안 미는 느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애리조나 대 템파베이 경기, 코빈 번즈랑 라스무센이 붙는데요. 라스무센은 지금 기록이 굉장히 좋죠. 4경기 동안 사실 이닝을 많이 못 먹어요. 좀 경기당 이제 한 5이닝 정도 그렇게밖에 못 던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실점이 2점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홈런 1개, 볼넷 5개, 삼진은 이닝만큼 잡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짧은 이닝일지언정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라스무센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도 길게는 못 쓰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뭐 나올 때 자체는 괜찮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올해는 좀 심지어 구속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이 성적을 찍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빈 번즈는 제가 작년에 얘가 이제 커터에 구속이 떨어진 걸 좀 지적을 했었어요. 원래 이제 뭐 사이언 수상하고 그 이후로 한 2, 3년 동안은 그 커터를 주력 구종으로 던지는데도 한 96마일씩 나왔거든요. 리그에 커터를 주요 구종으로 쓰는데 그 구속이 96마일이 나오는 선발은 번즈랑 그레이엄 애쉬크래프트밖에 없었습니다. 애쉬크래프트는 이제는 뭐 불펜으로 옮기기도 하고 선발에서 경기하는 게 없었는데 커터를 96, 7마일을 던진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말미부터 갑자기 이제 번즈가 사실 작년에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막바지에 좀 회복한 게 있었는데 특히 마지막 이제 몇 번의 등판에서는 얘가 지금 올 시즌처럼 구속이 되게 안 나왔었어요. 93마일밖에 안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가 오히려 성적이 좋았거든요. 그 전에 얘가 한창 안 좋을 때는 96마일가량 커터가 나올 때 그때 막 방어율이 5점대 찍고 이랬었는데 그 한 6, 7경기 그간 동안 한 5점대 찍고 그랬었는데 이후에 구속을 떨어뜨린 이후로는 뭐 1점대 방어 이렇게 보이면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2.85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글쎄 올 시즌 일단 구속이 많이 안 나오는 것도 그렇고 통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커터가 늘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26, 26, 23, 17 작년까지만 해도 플러스 17이었는데 지금 커터가 마이너스 3을 찍고 있거든요. 좀 번즈의 몰락을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약간 번즈를 제가 의심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컵스 상대로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미러키를 6이닝 3실점으로 안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클래스는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살펴야 됩니다. 얘는 구속이 떨어진 건 확실히 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것이 번즈의 몰락의 징후일지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작년에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쿼터의 구속을 내렸을 때 좋은 활약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적용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 언더 생각 중인데 다른 것보다도 사실 두 팀에 대한 빠따 기대치는 꽤나 높아요. 둘 다 이렇게 오피스 상위권에 있기도 하고 둘이 만날 때마다 좀 오박게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애리조나의 빠따를 라스무센이 좀 흡수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번즈도 템파베이 애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내비쳐 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만 이제 번즈가 템파베이를 3번 만났는데 3경기 동안 이제 19이닝 2.37이었거든요. 2이닝도 준수하게 먹고 방어율도 좋았었다. 물론 이제 템파베이가 작년에 빠따가 되게 별로긴 했었는데 그래도 번즈가 템파베이 상대를 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은 저는 뭐 언더 쪽으로 그렇게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슬렉티스 대 텍사스 경기 있는데 JT 긴이랑 디그롬이 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JT 긴은 얘도 이제 올 시즌에 뭐 거의 뭐 신인 선발급이고 작년에도 거의 뭐 등판이 없었다시피 하다 보니까 믿을만한 수준은 안 됩니다. 지금 뭐 10이닝 나와가지고 2경기 동안 10이닝 던져가지고 삼진 13개, 볼넷 4개, 뭐 그냥 그 정도예요. 구석이 올랐지만은 뭐 스핀같이 이런 9위 같은 부분에서는 경제력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다음 마이너리그에서 삼진 많이 잡고 1회가고 올렸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비슷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이닝을 길게 못 먹을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글쎄 디그로 이제 부상 복귀 시즌인데 사실 초반에 좀 안 좋았습니다. 올 시즌 5이닝 무실점 5.2이닝 사실점
4이닝 3실점 이렇게 하다가 이후에 이제 7이닝 실점으로 직전 경기를 아주 잘 버텼습니다. 특히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무서운 빠따 팀인 다저스를 7이닝 실점으로, 물론 뭐 전성기급 피칭은 아니었어요. 지금 뭐 구속 상태도 그렇고 뭐 삼진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해. 그래도 디그롬이 어쨌든 직전 경기 때는 한번 디그로나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는 거, 이게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뭐 생각은 길게는 안 되고요. 디그롬 등판에다가 요즘에 빠따 라인업 변경을 해가지고 빠따가 조금 살아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 경기 때는 그러더니 바로 직전 경기 때 7안타에다가 뭐 2득점밖에 못 내면서 빠따의 이런 뭐 순번을 바꾼다든 타순 변경을 한다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한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주 뭐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순전히 선발의 퀄리티 차이, 그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는 텍사스를 보도록 할게요. 디그롬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BA도 이제 한 3경기 정도 열려있는데, 디트로이트랑 뉴욕 경기, 사실 저는 1라운드 매치업 중에 제일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원래 같으면 그래도 뉴욕니스를 좀 좋게 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3차전으로 가거든요. 1차전에서 뉴욕니스가 막 지고 있다가 4쿼터 때 디트로이트가 삽질을 해가지고 21대 0 런을 타서 역전을 했잖아요. 근데 지난 경기도 디트로이트가 많이 이기고 있다가 이 막판에 13점 차가 동점으로 돼버렸었어요. 그만큼 디트로이트는 지금 계속해갖고 두 경기 내내 이 젊은 팀다운 좀 불안정한 면모들이 많이 보인다. 앞서고 있다가도 추격을 당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메디슨 스퀘어 가드 원정에서 두 번이나 모두 다 좀 앞서 나갈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들, 그런 거는 긍정적인데, 이거를 다 따라잡힌다는 거, 경기 후반부에, 그게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1차전 때는 21대 0 런을 당해서 패배, 2차전 때는 많이 이기고 있던 거 13점 차를 동점으로 만들어줬다. 뭐 그 경기는 이제 슈로더가 3점을 꽂아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불안정한 팀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배팅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 또 홈으로 오기도 하는데, 얘네 둘 간의 시리즈는 홈이나 원정 편차는 거의 그렇게 좀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는 없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물론 뉴욕 닉스가 제 관점에서는 1차전에는 특히 홈콜이 많이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도 브런슨은 두 경기 동안 계속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시즌 말미에 부상이 있었지만 브런슨이 두 경기 모두 다 30득점 이상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는데, 1차전 때는 미칼이 조용했고요. 2차전 때는 아누노비나 타운스가 둘 다 좀 침묵을 했죠. 그 1차전 때는 둘 다 이제 23점씩 냈는데, 2차전 때는 좀 득점이 많이 좀 없었던 것들, 아마 아누노비가 10점에 그쳤던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타운스는 특히나 이제 4쿼터 때 이 해리스가 타운스를 막아서면서 4쿼터 때는 야투 시도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디트로이트의 이런 수비 전술이 뉴욕의 공격을 많이 좀 가로막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길래 저는 디트로이트가 꽤나 나는 얘네들이 뭐 플레이오프 경험도 적고 좀 의심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뉴욕보다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믿을만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원래 같으면 뉴욕이 좀 그래도 이런 게임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라든지 좀 경기 운영 능력들, 이런 타이트한 게임에서 해줄 수 있는 브런슨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존재감 때문에 뉴욕을 좋게 볼만 했는데, 경기를 보면 볼수록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더 나은 농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래갖고 이거는 사실 승패는 진짜 예측하면 안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언더 한번 보는 정도? 사실 제가 얘네들의 시리즈를 얘기할 때마다 1차전 때도 말했어요. 그때도 뭐 점수가 230점 가까이 났는데 나는 그때도 언더라고 했었거든. 1차전을 보면은 되게 이게 좀 오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도로 좀 오고 주고받고 많이 하더라고요. 직전 경기는 둘 다 엄청 좀 적게 던지기도 하고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했단 말이야. 원래 얘네들 그림상으로는 3점 같은 거 많이 안 쏘면서 인사이드 되게 치열하게 할 거다 이랬었는데, 직전 경기의 모습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되게 어려워. 그냥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 분석으로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하고 싶은데 구경만 할 것 같아요. 다음 멤피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긴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나마 직전 경기는 멤피스가 조금 잘하긴 했어. 근데 뭐 1쿼터부터 이미 크게 밀고 들어간 경기였었고, 2쿼터 점수가 되게 많이 났지만 3, 4쿼터 모자 점수가 50점도 안 났습니다. 그나마 이제 자질주가 조금 살아났고 26득점 해주고 뭐 모란트도 23득점, 베인도 19득점을 했지만은 이외의 선수들이 그냥 뭐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스피주까지 껴가지고 3가드 라인업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뭐 효과를 크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뭐 빈스 윌리엄스라든지 뭐 제이너 웰스 이런 좀 3번 자리에서 역할이 있는 이런 애들이 거의 다 못 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로테이션 차이도 멤피스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저는 이게 상성 면에서 멤피스는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팀인데 오클라호마 이런 것들을 잘 공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직전 경기 때는 멤피스가 저번 경기보다는 턴오버가 좀 적긴 했는데 이게 오클이 지금 스가가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직전 경기도 29개 중에 10개 넣어가지고 27점을 하긴 했지만 효율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 이런 와중에도 다른 애들이 제일 뭐 제이더비라든지 뭐 홈그랜도 20득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클라호마가 멤피스를 그냥 찍어 눌렀거든요. 나는 그냥 이 시리즈는 4대 0이 될 것 같아. 그만큼 격차도 커 보이고 상성도 오클라호마가 좋고 그나마 하나 거슬리는 거 이제 원정으로 간다는 거. 멤피스는 올 시즌에 그 원정에서는 22승 19패 근데 홈에서는 26승 15패. 사실 이것도 오히려 홈에서는 깎아먹고 원정에서는 좋아지면서 승률 자체가 이제 좀 그러니까 원정이 좀 찾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 전체로는 확실히 원정은 5할 승률이 안 되고 홈에서는 좋은 모습이 있었다. 그런 거였어가지고 그래도 홈 성적을 조금 기대할만 하겠죠. 하지만 오클라호마 역시 이제 올 시즌 전체로 따져보면은 보스턴이 뭐 거의 뭐 기록적인 이런 원정 기록을 세웠다고 했는데 오클라호마도 똑같은 거의 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그냥 약점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건 뭐 상성 면에서도 이제는 양 팀의 상대 전적이 거의 뭐 11대 0으로 가버렸고 올 시즌 정규 시즌에 4대 0, 플레이오프까지 2대 0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오클라호마를 무난히 봐도 좋을 것 같아. 이게 플레이오프 오니까 멤피스의 득점이 지금 2경기 연속으로 80점, 99점 이래가지고 좀 언더 게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 뭐 예측 자체는 이번에도 오바 쪽으로 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오바보다는 그냥 오클 사이드를 보는 게 확실히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과연 홈에서 멤피스가 얼마나 달라질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되지만은 저는 뭐 뒤집기에는 확실한 격차가 있고 상성도 오클이 좋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클리퍼스 대 덴버 경기 있는데요. 이제는 클리퍼스가 홈으로 오죠. 덴버는 사실 뭐 두 번째 경기도 그렇고 첫 번째 경기도 그렇고 첫 번째 경기는 저는 늘 홈콜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이 시리즈는 클리퍼스가 조금 더 나은 팀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1승 1패를 하고 왔으면은 그래도 클리퍼스가 꽤나 잘하고 온 거긴 하거든요. 심지어 두 경기 모두 다 내용 자체는 클리퍼스가 괜찮은 게임이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길래 글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클리퍼스는 파웨일이라든지 보그단 같은 이런 세 번째로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덴버를 이렇게나 좀 괴롭혀 왔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클리퍼스가 조금 더 전력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덴버도 지금 뭐 주전들의 활약이 꽤나 괜찮은 편이고 특히나 에런 고든이 뭐 거의 뭐 2옵션급 활약을 해준다든지 그런 건 있었지만은 바로 직전 경기 때는 또 에런 고든도 침묵을 한 편이거든요. 대신에 머레이가 조금 살아난다든지 분명히 요키치 옆에서 뭐 고든이 됐든 머레이가 됐든 잠재적으로 뭐 아포주가 있든 간에 다 도와줄 선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글쎄 전체적으로 빚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클리퍼스가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수비 차이가 확실히 심하고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덴버는 본인들이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오면 상대의 뭐 야투 실패라든지 득점한 이후에 볼을 본인들의 소유로 가지고 온 다음에는 빠른 패스로 하프코트를 넘은 다음에 이 상대의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공격을 하는 이런 얼리 오펜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클리퍼스는 공격을 시도한 이후에 오펜 리바 시도를 안 하고 최대한 빨리 백코트를 해가지고 이 덴버의 공격을 기다린다 정도 된 상태에서 수비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걸 1, 2차전 내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시리즈는 언더가 좋기는 좋아요. 덴버의 장점을 클리퍼스가 무마시키는 게 보인다. 물론 이러다가도 한 번씩 그냥 야투가 폭발하거나 그러면은 뭐 오바 게임이 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직전 경기도 덴버가 3점이 32개 중에 14개 들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인사이드 시도도 뭐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막 잘 넣었다고 볼 수는 없기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주바치가 잘해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여전히 클리퍼스는 뭐 보그단이라든지 이런 뭐 파웰 같은 이런 애들이 살아날 공산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 시리즈는 클리퍼스의 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온 것도 기분이 좋고요. 클리퍼스도 얘네들도 홈이나 원정 격차가 확실히 좀 있는 편입니다. 올 시즌은 이제 원정에서는 20승 21패 원정에서는 5할 승률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30승 11패입니다. 이 기록은 거의 뭐 레이커스급으로 좋은 거예요. 홈 클리퍼스도 인투이트돔 새로 이제 개장한 홈구장에서 플레이오프를 처음 맞이하는 거기도 하고 분명히 클리퍼스가 탄력받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시즌 막바지의 모습이라든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저는 클리퍼스가 조금 더 윗등급의 팀으로 보였었고 클리퍼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